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전 세계 1억 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의 모든 내용을 낭독하진 않고요. 핵심 내용과 기억하고 싶은 사례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6장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나는 뉴욕 8번 대로의 33번가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려고 줄을 서 있었다. 등기 직원은 자신의 일에 실증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편지의 무게를 달고 우표를 주고 잔돈을 거슬러 주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조로운 작업이 되풀이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 봐야겠어. 그래, 뭔가 근사한 말을 나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 친구에 대한 근사한 말을 해서 저 친구가 날 좋아하게 만들어 봐야지. 저 친구한테서 진심으로 근사한 구석이 뭐가 있을까? 때로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 수도 있다. 특히 낯선 사람에게서 그런 구석을 찾기란 쉽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지 않았다. 나는 당장 아무런 사심 없이 찬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내가 준 봉투의 무게를 재는 동안 나는 열의를 담아 말했다. 저도 당신처럼 머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옛날만큼은 못해요. 그는 짐짓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머리가 젊은 시절처럼 풍성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근사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대단히 기뻐했다. 우리는 사소한 대화를 즐겼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은 제 머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였다. 아마도 그 친구는 그날 구름을 걷는 기분으로 점심 먹으러 나갔을 것이다. 그날 밤에 집에 가선 아내에게 내 이야기를 틀림없이 들려주었을 것이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있다. 정말 아름다운 머리야. 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들려준 적이 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그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바라고 그랬느냐고?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노력했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으로 어떤 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소소한 행복도 나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멸을 받아 마땅한 이기적인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으로 어떤 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소소한 행복도 나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경멸을 받아 마땅한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영혼은 야생 능금보다도 작기에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 실패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사실 나도 그 등기 직원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다. 나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언가를 원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보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에게 해준다는 느낌을 원했다. 그런 느낌은 그 일이 일어난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당신의 기억 속에서 빛나며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인간 행동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도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그 법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많은 친구들은 물론 영속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존 듀이 교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라고 말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유는 그 충동이 우리를 문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적어도 자신의 좁은 세상 안에서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 싸구려 칭찬, 진지하지 않은 아첨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진정한 인정을 갈망한다. 찰스 슈와브가 말했듯이 친구와 동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하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그러니 황금률을 따라서 우리가 남들이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도록 하자.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해답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라디오시티 빌딩에서 안내원에게 헨리 수베인 사무실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다. 단정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안내원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한 목소리로 그는 대답했다. 헨리 수베인 18층 1816호실입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돌아가 말했다. 제 질문에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알아듣기 쉽고 분명했거든요. 18층 1816호실. 마치 예술가처럼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쁨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안내원은 중간에 잠깐 쉰 이유, 각각의 정보들을 끊어 말한 이유들을 세세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겨우 몇 마디 말로 그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18층으로 올라가며 나는 그날 오후 세상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더해 주었다는 생각을 했다. 당신이 프랑스 대사가 되거나 미국의 사교 클럽인 엘크스 클럽의 클램베이크 위원회 의장이 된 다음에나 이 인정의 철학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철학은 마치 마법과 같은 효과를 매일같이 가져다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렌치 프라이를 주문했는데 웨이트리스가 으깬 감자를 가져다 준다면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자.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프렌치 프라이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대답할 것이다. 귀찮지 않아요. 그리고 기꺼이 프렌치 프라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미안하지만 혹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와 같이 사소한 말들은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운 일들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작은 예절과 같다.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은 사소하지만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운 일들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작은 예절과 같다. 게다가 이러한 말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하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기로 하자.
홀 케인의 소설을 읽어본 일이 있는가? 크리스천, 재판관, 맨섬 사람 같은 소설 말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읽는다. 진짜 수백만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다. 그는 평생 단 8년만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사망할 때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소설가였다. 이야기는 이렇다. 홀 케인은 소네트와 발라드라는 장르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모든 시를 탐독했다. 심지어 케인은 로제티를 찬양하는 글을 쓴 적도 있었다. 로제티는 기뻤다.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 능력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젊은이라면 아마도 대단히 똑똑한 친구일 거야. 그래서 로제티는 이 대장장이의 아들을 런던으로 초대했고 자신의 비서로 삼았다. 이 일이 케인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 얻은 일로 인해 케인은 당대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케인은 다른 작가들의 충고와 격려를 받으며 영원히 그 이름이 남을 작가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맨섬에 있는 케인의 저택 그리바 캐슬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었다. 그는 25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한 유명 작가를 찬탄에 맞지 않는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케인은 가난한 무명 작가로 죽어갈 수도 있었다. 이게 바로 진심 어린 인정이 가진 엄청난 힘이다. 로제티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중요하다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인들도 자신을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인도에 있는 힌두교 신자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그건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힌두교도들은 자신들을 훨씬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힌두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의 그림자로 더럽혀진 음식을 건드리는 일조차 지조를 벌인 행동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에스키모보다 당신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말하건대 그건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에스키모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정 알고 싶은가? 에스키모는 자신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바로 애국심을 낳고 그것도 모자라 전쟁을 낳는다.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당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마음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리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점을 당신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성취감을 느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능하다는 속마음을 달래기 위해 겉으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우쭐대며 불쾌감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인간, 오만한 인간이여. 보잘것없는 한순간의 권위라는 옷을 입고는 드높은 하늘 앞에서 천사들도 안쓰러워 눈물을 흘릴 바보 같은 속임수나 쓰고 있구나. 인정이라는 이 마법과 같은 주춧돌은 어디서부터 놓아야 할까?
당장 집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집보다 더 필요한 장소, 더 무시되는 장소는 떠오르지 않는다. 당신의 아내는 틀림없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당신은 그리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녀와 결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을 보인 지 얼마나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가? 얼마나? 몇 년 전에 뉴 브런즈윅에 있는 미러미치강 상류에서 낚시를 한 일이 있었다. 캐나다 숲 깊은 곳에 혼자 텐트를 쳐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읽을 거리라고는 시골 신문밖에 없었다. 그래서 신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읽었다. 광고도 읽고 도로시 딕스의 기사도 읽었다. 그녀의 글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그 글을 오려 보관하기로 했다. 그녀는 결혼하는 신부들에게 늘어놓는 훈계 따위는 지겹다고 했다. 차라리 누군가가 신랑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다음과 같은 현명한 충고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첨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블라니 도울에 키스하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하지 마. 결혼 전에 여성을 칭찬하는 건 기분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문제겠지만 결혼 후에 여성을 칭찬하는 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같은 일이야.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말이지. 결혼 생활이란 건 절대 정직해서는 안 돼. 언제나 아내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법이야. 매일 잘 지내고 싶다면 아내가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말고 하물며 엄마가 살림하는 것과 비교하려 들어선 안 돼. 언제나 아내가 가정적이라는 칭찬을 그치지 말고 아내가 미의 여신 비너스와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림도 잘하는 유일한 여성이며 그런 여성과 결혼했으니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냐고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스테이크가 가죽 맛이고 빵이 새까만 숯덩이라도 불평하지 마. 그냥 평소에 아내의 완벽했던 음식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만 해. 그러면 아내는 부엌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녀의 이상에 부응하는 음식을 만드느라 자신을 헌신할 거야. 하지만 느닷없이 이 충고를 실천에 옮기면 안 된다. 아내가 의심할 수도 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밤이라도 꽃이나 사탕 바구니를 선물하라.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말로 끝내지 마라. 실천을 하라. 미소를 담뿍 담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하라. 많은 아내와 남편들이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결혼 6건 중 1건이 깨질 일이란 없을 것이다. 여성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비결을 알려주겠다. 잘 먹힐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도로시 딕스의 생각이다. 한 번은 그녀가 중혼으로 유명했던 사람과 인터뷰한 일이 있다. 그는 23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마음과 더불어 그녀들의 재산을 가로챘다. 딕스가 그에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에 대해 묻자 그는 속임수는 전혀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저 여성들에게 그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같은 방법이 남성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대영 제국을 통치했던 가장 영리한 사람이었던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몇 시간이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이미 당신은 이 책을 충분히 읽은 셈이다. 이제 책을 덮고 담배를 재떨이에 털고
당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책에서 배운 인정의 철학을 적용해 보라. 그리고 그 일이 어떤 마법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지켜보라.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